2-4번 문제가 되겠습니다. 2-4번 문제. 2-4번 문제는 표피효과에 대한 문제죠. 표피효과 문제는 여러분들 잘 아시죠? 잘 아실 겁니다. 자,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은 시험 준비하시는 분들은 표피효과는 표피효과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표피효과하고 그다음에 근접효과 이런 것들은 시험을 나온다 안 나온다를 떠나서 반드시 준비를 해놓아야 돼요. 언제든 나올 수가 있으니까요. 자, 그래서 이번에 나왔죠. 그래서 자 보시면 표피효과는 이제 케이블에 영향을 준다. 표피효과와 표피 두께는 주파수와 재질의 특성에 의하여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설명하시오라는 문제가 됐습니다. 자 보시면 표피효과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주파수가 높을수록 도체의 가장자리 쪽으로 치우쳐서 흐르는 현상이다. 그렇죠? 자, 제가 이걸 설명하기 전에요.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패러데이 법칙이 있어요. 패러데이 법칙이 있는데 패러데이 법칙은 E는 마이너스 D 람다 dt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람다는 세교수입니다. 그러면 세교는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환영 코일에 자속이 통과한 경우예요. 통과한 경우고 두 번째 경우가 있는데요. 자속이 있는 가운데 도체가 움직인 거예요. 자속을 끊는다. 이것이 세교거든요. 그래서 세교의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어느 도체가 이 환영 도체가 있다. 환영 도체가 있습니다. 변압기가 이렇게 환에 이렇게 감겨져 있죠. 그 변압기 철심에 자속이 통과하죠. 변압기 철심에 철심에 건선이 감겨졌다라는 의미는 환영 코일이고 거기에 환영 코일 안쪽에 철심을 통해서 자속이 통과하죠. 그래서 변압기 코일도 세교가 되는 겁니다. 그다음에 전동기 같은 경우는 자속이 있는 거, 특히 직류 전동기를 예를 들자면 자속이 있는 가운데 도체가 전류가 흐른 상태에서 도체가 이렇게 회전하죠. 자속이 있는 가운데 회전하면 자속을 끊습니다. 그러면 이 도체는 자속을 끊었기 때문에 세교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근데 패러데이 법칙입니다. 이게 패러데이 법칙인데요. 세교수의 시간 어떤 세교수의 변화. 이건 세교수의 변화를 의미하는 겁니다. 세교수 변화. 세교수의 변화를 주면 환영 도체와 움직이는 도체에 뭐가 생긴다고요?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거죠. 기전력이 유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전력은 마이너스가 붙어서 공급 전압의 반대 방향으로 작용하죠. 그래서 변압기의 1차 측에는 전류가 여자줄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기전력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에 기전력이 유도가 안 되면 1차 측에 전원을 가했을 때 큰 전류가 흐르죠. 기전력이 없음으로 해서. 근데 기전력이 생기죠. 공급 전압과 크기가 같고 방향이 반대인 기전이 생겨서 전류가 흐르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여자줄만 흐르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패러데이 법칙에 의한 이 기전력은 어떤 역할을 하게 되냐면 공급 전압의 반대 방향이다. 반대 방향으로 발생한다 이거죠. 발생한다. 크기는 같다.
발생해서 어떤 작용을 하게 되냐면 전류 흐름을 방해하죠. 방해합니다. 그래서 변압기 1차 측에 전압을 공급을 하게 되면 전류가 여자줄만 흐르는 이유가 기전력이 있기 때문에 방해하기 때문에 기전력이 전류 흐름을 방해하기 때문에 여자줄만 흐르게 되는 거예요. 자석을 발생하는 전류만 흐르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기본적인 원리가 이 패러데이 법칙에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 패러데이 법칙하고 표피 효과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면, 자, 지우겠습니다. 자, 이게 도체입니다. 도체예요. 근데 이 도체는 교류입니다. 교류 전류가 흐르고 있어요. 교류 전류. 교류 전류는 이렇게 표현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흘렀다라고 하면 교류 전류가 이렇게 흘렀어요. 그러게 되면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전류가 흐르면 자석이 발생하죠. 그렇죠? 자석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전류가 만약에 전류의 선을 표기를 하자면 이렇게 되겠죠. 이렇게. 이게 지금 전류가 흐르는 과정입니다. 이렇게. 많이 있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어요. 그러면 전류가 흐르면 뭐가 발생하죠? 우리가 이 공식 있죠. 전압은 임피던스 곱하기 전류 I죠. 그렇죠? 전압이 있어야 전류가 흐르는 겁니다. 전압이 없으면 전류는 흐르지 않습니다. 전압이 높으면 전류도 높은 거고 전압이 낮으면 전류도 낮습니다. 자석은 기자력이 있어요. 기자력. NI. 이건 기자력이죠. 그렇죠? 기자력입니다. 기자력이 있어야 자속이 발생하는 겁니다. 물론 자기 저항이 있고요. 여기에 이런 자기의 오음의 법칙이라고 할 수가 있죠. 이런 것이 있는데, 자, 아무튼 전류가 흘러야 자속이 발생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여기는 자속이 발생한다는 거죠. 이렇게 자속이 발생해요. 이렇게 흘러. 근데 자석은 이렇게도 발생하죠. 그렇죠? 여기서도 마찬가지. 이 자석은 또 이렇게. 여기서는 또 어떻게 돼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한 점 한 점 다 보게 되면 안쪽에 있는 전류가 안쪽에 있는 도체 안쪽이 자석 세개수가 더 많아요. 자석 세개수가. 그래서 자석 세개수가 많으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기전력 E는 마이너스 D 남다 DT라고 그랬죠. 그래서 세개수의 변화는 사실은 세개수라는 것은 N 파이죠. 또는 세개수는 Li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설명하도록 하고 N D 파이 DT 이렇게 되죠. 그래서 세개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어떻게 해요? 기전력이 더 크죠. 크기 때문에 안쪽이 세개수가 많은 거예요. 많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아까 제가 말했죠. 이거의 역할은 뭐라 그랬죠? 아까 전류의 흐름을 방해한다 그랬죠. 왜냐하면 공급 전류와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급의 전원에 반대 방향으로 전개가 발생하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방해합니다. 방해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안쪽에서는 방해를 많이 받으니까 어떻게 돼요? 전류가 못 흐르죠. 덜 받는 쪽으로 흐른다는 거죠. 덜 받는 쪽으로 흐르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류가 이렇게 되면 표기를 하자면 여기는 진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여기 진하고 가면 갈수록 이렇게 되는 전류의 어떤 밀도가 줄어들게 되죠. 안쪽은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도체가 크면 클수록 도체의 반경이 크면 클수록 어떻게 되겠어요? 표피 효과는 더 커집니다. 표피 효과는 더 커져요. 왜냐하면 안쪽이 그만큼 더 세균수가 많아지니까 도체 안쪽이 그러니까 도체의 반경이 크면 클수록 더 세균수가 이제 표피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게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를 없애기 위해서 여기를 중간에 여기에 뭡니까? 여기를 비워두죠. 그렇죠? 비워둬서 그 표피 효과가 적게 하기 위해서 비워두게 하는 아주 효율을 높이기 전류 흐름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도체 안쪽을 비워두게 하죠. 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자, 아무튼 표피 효과라는 이런 원리다. 이런 원리로 표피 효과가 발생을 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세균수 또 이렇게도 됩니다. 마이너스 L DI/dt 이거 이렇게 이 공식에 의해서 그래서 L 값에 의해서 또 그 제한을 받는다 이렇게 보셔도 되는데요. 우리가 또 임피던스를 표현할 수가 있어요. 오메가 L이라는 개념으로 표현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때는 2파이 FL이죠. FL. 그래서 전류가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임피던스 값이 커서 전류 흐름이 더 방해를 받죠. 그렇죠? 더 전류 방해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파수가 크면 표피 효과가 더 심하게 나타나고 주파수가 낮으면 낮을수록 표피 효과가 덜 나타나죠. 직류 같은 경우는 표피 효과가 없죠. 그렇죠? 없습니다. 자, 그래서 표피의 두께가 이렇게 좀 설명이 돼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표피의 이제 두께가 있는데 이 공식에 의해서 진행합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의 지금 익스포넨셜 함수죠. 이 익스포넨셜 함수죠. 익스포넨셜 함수는 이렇게 감소되죠. 이렇게. 그래서 바깥쪽이 전류 밀도가 높고 안쪽이 전류 밀도가 작아지는 이런 익스포넨셜 함수로 그 표피 효과가 발생을 한다라는 개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표피 효과로 인하여 케이블의 교류 저항에 영향을 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케이블 재질의 특성에서 케이블의 교류 전류 인가시, 케이블 재질의 투자율, 그다음에 도전율, 주파수에 따라 교류 저항치나 전류 밀도가 영향을 줍니다. 투자율을 하면 이 공식이죠. 이 공식으로 우리가 투자율을 말할 수가 있어요. 있습니다. 투자율은 자석 밀도에 비례한다. 자, 도전율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R은 이퀄 로우 A분의 L이죠. 그래서 모우 이게 이제 도전율이죠. 도전율. 이거는 고유 저항이고 도전율. 도전율 분의 1에 A분의 L 이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는 여기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파수가 크면 클수록 유도성 리액턴스가 커져서 그만큼 표피 효과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심하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케이블 재질에 의한 표피 효과의 영향입니다. 영향에서 이제 방금 전에 제가 아까 설명한 내용이 이 공식에 의해서 진행할 수가 있는 건데요. 원인은 도체의 중심일수록 자석 세개수가 커져서 인덕턴스가 커서 고주파일수록 방해를 더 많이 받죠. 그래서 표피 효과가 더 심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금 이거죠.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를 지금 이 공식하고 람다는 n 파이는 li와 같죠. 그렇죠? li와 같으니까 여기서 도체는 권수가 1턴이죠. 1턴이기 때문에 이 권수를 1로 잡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파이는 li 이렇게 쓴 겁니다. 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L은 I분의 파이다. 이렇게. 그래서 안쪽에 자석이 많으면 많을수록
L 값이 커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겠습니다. 안쪽에 도체 안쪽에 L 값이 자석이 많아지죠. 이렇게 세교수가 많아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기 때문에 자석이 많아지게 되는 겁니다. 자, 도체 중심부에는 세교 자석이 커서 이 주파수에 비례해서 커지고 전류 밀도도 작아진다. 이렇게 작아지죠. 이 부분이 작아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케이블의 투자율이 클수록 도체 중심부의 전류 밀도도 작아진다. PP 효과의 영향은 단면적이 줄어들죠. 그래서 아까 이 공식이 있었습니다만 R은 로우 A분의 L이죠. 이거는 직류 저항입니다. 직류 저항이죠. 직류 저항은 그 도체에 표피 효과가 없는 상태거든요. 근데 지금 표피 효과가 이렇게 발생하기 때문에 안쪽에 전류가 밀도가 적어서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되는 거죠. 단면적이 줄어들게 되는 그런 현상이 돼서 이게 줄어드니까 저항값이 커지죠. 표피 효과에 의해서 저항값이 커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보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도체 저항이 증가, 그다음에 전선의 전력 손실의 증가, 사용 가능 주파수 대역의 제한이 필요하게 되고요. PP 효과의 대책으로서는 연선이라는 건 뭡니까? 동선 하나가 아니고 이렇게 심선이 많은 도체가 연선이죠. 그래서 연선, 그다음에 복도체, 그다음에 중공 도체가 뭐죠? 비어 있는 거죠. 안쪽이 안에가 비어 있다고 그랬죠. 제가 비어 있는 도체도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비어 있는 도체를 사용하게 되면 PP 효과에 대책이 될 수가 있다. 그런 얘기. 지금 이거는 이제 직류 저항인데요. 직류 저항인데 교류 저항은 사실은 표피 효과와 근접 효과 이 두 가지에 의해서 저항이 더 커집니다. 그래서 실효 교류 저항은 도체의 평균 전력 손실 나누기 전류의 자승이 되겠습니다. 표피 효과의 저항비 실교류 저항 나누기 직류 저항 한 값이 표피 효과의 저항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케이블 재질에 의한 표피 두께의 영향이다. 그래서 표피 두께의 공식은 이렇게 되죠. 그래서 여기 주파수 보면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표피 두께 공식이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게 남다가 이 굵기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이 안쪽은 물론 전류가 약간 있긴 합니다만 인정하지 않는 거죠. 이거 무시하는 겁니다.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전류로 인정하는 범위를 이렇게 보는 거죠. 남다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자파 부분에서도 표피 효과 작용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 밑에 보시면 보시면 되고. 그래서 주파수 투자율, 도전율 및 전선의 지름이 클수록 표피 효과 남다는 표피 효과 두께는 작아지고 표피 효과는 커진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뭐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또 이렇게 쓰니까 또 좀 알차게 되고 여러분들도 이제 잘 해봐야 되겠구나. 앞으로 단순히 작성하는 게 아니고 10점짜리로 작성하는 게 아니고 이제 20점짜리로 여러분들이 이제 잘 작성해야 된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인지를 하셨을 거로 보시고 이 방법대로 여러분들이 정리하시고 외우시고 그러시면 다음에 나오더라도 여러분 꼭 쓸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